네,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계획서랑 OT 조금 하고 이제 수업 바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좀 모자르다고 해서 밑에서 이제 자료 총무님이 금방 뽑아오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OT 때는 그냥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강의 계획서를 보면은요. 일단 저희가 화요일은 오늘은 풀로 강의만 하고 목요일은 100점 시험을 보고 100점에 대한 강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답안지를 봤죠. 채점되는 답안지는 목요일 날마다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후기랑 강평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한 장 넘겨보시면은 이제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제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부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법규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핵심 정리 뭐 작년판 갖고 계신 분들 좀 업데이트하고 싶다면은 보상법규 자료라고 단문으로 해서 제가 최신으로 기본법이랑 감정평가법 좀 개정된 거 다 반영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생 전용 공부 질문이라고 이 게시판은 또 수강생 등업을 하시면 이 공부 질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수험 상담 QA 이렇게 썼는데 아무도 안 쓰셔가지고 제가 없앴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수강생들만 좀 볼 수 있는 공부 자료를 제가 계속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ASMR이나 아니면 공부 방법 같은 거는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요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은 강의 진도표가 있습니다. 자, 강의 진도표를 보시면은 진도별로 나가고요. 그래서 한 1주에서 2주, 뭐 많이 밀리면 한 3주까지는 행정법 위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 우리 타시험 기출, 유형을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별법으로 가면은 우리 간평 기출, 이 부분의 응용이나 한 번 더 봐야 할 기출문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여기에 판례나 조금 심화된 논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 범위는 처음에는 진도별로 나가지만요. 나중에 개별법 가면은 행정법이 또 전체 범위예요. 제 좀 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적적으로 조금 복습을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동차다. 동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반에. 근데 동차이신 분들은 딱 여기 2월까지만 공부하시고 3월 달에는 1차에 올인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법규를 딱 정리하고 한 달 뒤에 시험을 보신 다음에 1차 합격하셔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유해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유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유해분들은 쭉 달려야 되는데, 자, 유해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자, 이 토요일은 보통은 뭐 저희 학원 스터디가 아니어도 뭐 다른 학원 스터디를 많이 다니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뺍니다. 토요일 빼고.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항상 일요일에도 공부하셔야 돼요 라고 그동안 항상 말씀드렸는데, 일요일은 좀 쉬셔도 됩니다. 한 반나절 정도는 쉬셔도 돼요. 그래서 토요일은 빼고, 자, 우리 강의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있죠.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목요일은 100점 시험. 자, 그리고 우리 화요일은요, 이 100점 시험에 대한 진도를 미리 공부해요. 그래서 물론 개념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기본 강의만큼은 자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기본 강의 여기서 한 번도 안 들어봤다 하면 어떻게 하죠? 기본 강의 듣고 오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요일은 진도에 대한 범위를 먼저 공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스킬,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차별화 전략, 요런 거 위주로 갈 거예요. 그럼 월요일에는 뭐 하냐면, 우리 화요일 수업 오기 전에 그 월요일에 대한 진도 범위를 한번 읽고 오시거나, 아니면 핵심 정리나 단문을 갖고 계시면 그 부분의 논점의 A, B급을 한번 정리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들으시고 수요일은 뭐죠? 제가 여기서 몇 개를 찍어 드릴 거예요. 논점 몇 개 찍어 드릴 거예요. 그냥 몇 개 없습니다. 한 6개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유해들은 암기하셔야 되고, 이제 슬슬 암기하셔야 되고, 우리 동차분들은 그냥 내용 정리만 하시고, 내가 암기할 시간이 부족했다, 뭐 회계나 경제를 해야 된다, 아니면 강간법을 빨리 해야 된다 하시면은 그냥 오픈북을 보세요. 동차들은 오픈북 해도 되는데, 우리 유해들은 웬만하면은 안 보고 쓰자, 안 보고 쓰자. 자, 그래서 수요일은 암기하시고, 목요일은 시험 보시고, 자, 금요일은요? 목요일에 이제 요번 주차는 뭐 없겠지만 다음 주차부터는
이제 답안지를 봤죠. 그거에 대한 복기를 하셔야 됩니다. 복기. 그리고 복기 끝나시면은 토요일은 뭐죠? 또 이제 뭐 스터디를 하시겠죠. 뭐 스터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저는 학원 스터디 아직 못 끊었어요. 안 다녔어요.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 뭐 제 문제를 구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아요. 특히 제 스터디나 아니면은 제 단과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그 단문이 호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좀 매끄럽습니다. 문제 풀게. 그래서 뭐 제 문제가 아니어도 다른 학원 다니신다면은 그 다른 학원 법규 스터디 100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200점을 풀게 되죠. 뭐 스터디를 안 다니시면 100점이겠고 한 100점에서 200점이면 충분히 연습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일요일은 푹 쉬시던가 아니면 공부를 하시던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됐다. 자, 그래서 우리 자료는요, PPT와 이제 논점 정리라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표를 나눠드린 게 있어요. 이건 타시험 기출 분석 자료인데 제가 게시판에도 올리긴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5급 공채, 변호사 시험, 사법고시, 입법고시 보통 요 위주로 많이 보고요. 뭐 법원행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보통 우리 타시험 기출을 하면은 요 4개 정도 시험이 위주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직 없으신 분들도 계시군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법 위주의 진도를 나갈 때는요. 요 부분 위주로 시험을 좀 정리해 드릴 거고요. 보면은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부터 들어가 있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뭐 부당결부금지 원칙, 실권, 신뢰, 비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저희 시험에도 역시 신뢰보호 원칙, 비례 원칙 이런 거는 많이 나왔어요. 다만 우리 실권의 법리, 평등의 원칙 이런 거는 아직 좀 미출제 되긴 했지만 만약 나온다면 좀 까다롭게 나온 일반 원칙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우리 공건에 우리 협의 행정개입 청구권에 빈칸이 돼 있는데 5급 공채 빈칸에 2018년만 써줄게요. 2018. 2018. 5급 공채. 자, 행정개입 청구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기본 이론 때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다녔다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문제를 풀었다 하면은 아마 자세히 보진 못했을 겁니다. 이게 원래는 97년도 사법시험부터 시작했던 문제거든요. 그러다가 한 텀을 푹 쉬고 입법고시에 2011년 한번 뜨고 그러고 타시험과 이제 모든 행정법 시험에서 이제 자취를 감추다가 2018년에 5급 공채 한 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18년 말부터 이제 강의를 했는데 벌써 4년 차예요. 근데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3개년을 강의를 할 때는 제가 B급 정도로 밀어드렸어요. 혹시 몰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료 나왔네요. 혹시 자료 못 받으신 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행정개입 청구권을 B급으로 밀어드리고 그리고 뭐 스터디나 제가 단과 문제 풀이를 했을 때 한 30점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행정개입 청구권 필요하냐 뭐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신 분들도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이게 C급 같은 B급이다 말 같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계속 밀어드렸는데 안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 타시험 분석을 해보면요 작년에 나왔던 일부 취소 판결 자, 요거를 스터디 문제 안 다뤘던 강사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행정법적의 주요 논점이긴 한데 우리 시험에 나오긴 좀 그렇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였어요. 근데 일단 타시험에 한번 뜨면은 그 관련된 교수님이 만약 출제위원을 간다 하면은 또 내고 싶어해. 자기가 미는 논점이고 자기 연구했던 분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행정계, 국가배상 청구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자, 행정개입 청구권은 그냥 한 10점 정도만 정리하자. 10점 정도 방어적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신고 같은 경우도 타시험에서 행정법 타시험에서 좀 나오는 편이긴 한데 자, 우리 시험에 감정평가법에서 사무소 개설 신고 주구장창 항상 밀었습니다. 제가 이거 나올 거예요. 건축법상 신고 판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거 나올 거예요 라고 3년 동안 외쳤는데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러고 법이 개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 논점은 그냥 개념만 정리하시고 일단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행정입법은요 전통적으로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보통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할 때 그때 출제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행정행위 종류로 오시면은 자, 5급 공채에서 하나, 둘, 2019년, 2018년도를 보시면은 벌채 허가가 강학상 허가로서 기속행위여서 자, 여기다 형광펜. 법에 근거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없는가? 자, 법령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요 논점이요. 그래도 이것도 뭐 C급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행정법에서 구석진 논점에 출제한다면 요 출제 가능성이 있는 논점이에요. 왜죠? 거부가 중요합니다. 거부가 중요해서 거부의 위법성 사유로 끌어올 때 요 논점을 작게 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 설립 인가의 법사성질. 자, 요거 우리 시험 기출에도 나왔었어요. 도정법. 선생님이 도정법 저희 시험 범위 아니잖아요. 시험 범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 조문을 주면요. 저희 시험이 돼요. 왜죠?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시 한번 재출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행위 종류에서 두 칸을 옆으로 오시면 사법고시에 보시면은 2013년도에 개발행위의 허가의 법적 성질. 여기다 조그맣게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자, 우리가 행정법 교수님들은 이런 걸 좋아하세요. 행정법의 일반적인 개념, 즉 뭐 허가의 개념, 허가를 구별하는 거, 허가와 특허의 구별. 그 다음에 우리 인가의 성질 이런 거 있죠. 신고의 성질 이런 걸 좋아해요. 행정법 교수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발행위 허가의 법적 성질 같은 경우에 한 5점 정도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험에 허가가 어디 있죠? 허가. 타토출 허가. 이런 것들 해서 조금 어렵게 내고 싶다. 자, 우리 교수님들도 출제할 때요. 얘네들이 잘 못 쓰겠다. 아니면 잘 쓰겠다. 이런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조금 구석진 논점으로도 팔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칸 오시면은 행정행위의 부과는요. 항상 자주 나오던 논점이고 요번 시험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건 따로 한번 더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행정행위 효력에 별표하시고요. 옆에다 공정력 써볼게요. 공정력. 자, 요번에 요것도 유력합니다. 기본법에도 공정력이 들어왔고요. 원래 타 시험에서 항상 자주 출제되던 논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2014년 뭐 성결 문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다음에 금전부가 처분에 의한 납부를 금전을 반환받는 방법,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오시면은 마찬가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또 나왔는데 자, 2016년 자, 형사법원과 성결 문제 밑줄. 자, 우리 타 시험에서는 자, 요렇게 공정력을 중요시 여기는데 자, 성결 문제 유형이 뭐가 있었죠? 자, 민사와 형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우리 이제 타 시험 쪽에서는 자, 민사법원 중요합니다. 자주 출제됐어요. 여러 번 출제됐어요.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다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형사법원이 나올 거예요 하고 2016년도에 나온 겁니다. 자, 우리 시험은요. 성결 문제 나왔나요? 공정력 개념 나왔나요? 구성요건적 효력 이런 거 기출할 때 들어보셨나요? 못했어요. 우리 지난 단과 과정에서 성결 문제는 우리 타 시험에서 할게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아직 미기출 논점인데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데 자, 보통 일반적인 우리 간평법규의 강사들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하냐면 민사법원이 중요하다. 자, 민사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 네, 맞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으로 나오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나오든지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올 확률이 높긴 한데 자, 우리 형사법원은요. 가상적인 법률을 주거나 아니면 조문의 해석을 다르게 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는 말라. 이미 타 시험에서 한번 떴고 가끔 우리 시험에서 실험적인 걸 내요. 교수님들이. 행정계획에 관한 거 뭐 계획보장 청구권을 갑자기 내버린다든가 우리 시험에서 타 시험에서 안 내다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성결 문제는 어떤 분들은 그냥 민사법만 외우고 뭐 여기 밑에는 버리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들이 있긴 해요. 보상법규에서. 근데 일단 저는 안정적으로 민사, 형사 둘 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행정행위 하자는요, 보시면은, 5급 공채 칸을 보시면은, 뭐, 하자 승계,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 여기다 형광펜. 자,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 이거 우리 시험 같지 않나요, 꼭?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험에서 나왔다, 우리 시험에서 또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칸을 보시면은, 변호사 시험에 우리 하자 승계, 하자 치유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사법고시도 하자 승계가 나왔는데 제가 안 읽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언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이언 결정의 소급효, 이언 결정의 소급효 및 위협성의 정도, 집행력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단연차들도 많이 어려워요. 단연차들도 싫어하는 논점이에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작년에 요거 혹시 몰라서 제가 10점 정도 한번 내드린 적이 있는데 왜 냈냐? 선생님 이거 기출 타시험 요거 몇 개 있는 거 가지고 낸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어떤 걸 분석을 하냐면 물론 여기서 드리는 거는 보통은 타시험에서 공표된 문제들만 드리는데 저는 로스쿨 행정법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같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제가 그대로 드릴 수 없어요. 왜 드릴 수 없죠? 그대로 들었다가 혹시 그대로 출제되면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이 끌려갈 수 있어요. 저는 안 끌려가고 그게 언제 있었냐 변호사 시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각색을 해서 조금 비틀어서 드리거든요. 조금 다르게 주거나 아니면 응용해서 주거나.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한번 드리긴 했어요. 근데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어렵긴 한데 지금은 건드리지 마시고 지금 1, 2, 3, 4 A, B, C급 중요한 판례 위주 정리하시고 5, 6월에 제가 한 번 더 중간고사를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제가 보는 거 아니지만 이제 보고 분석을 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C급인데 혹시 나올 수 있는 C급인데 만약에 지금 정리하고 싶다면은 10점만 많이 깊게 파지 마세요. 이 논점은.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우리 행정계획이 있는데 행정계획 칸에 5급 공채 2018년 좀 넣으세요. 2018년. 그래서 행정계획도 공채 2018년 한 번 나오긴 해서 또 출제 가능성은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출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쭉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칸에 국가배상 있어요. 국가배상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우리 사법고시에 2016년에 공무원의 개인의 민사책임, 그 다음에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요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택적 청구 문제 기억나시나요? 우리 같이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요게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청구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우리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 소위, 피고적격,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게 뭐죠? 소송 요건이죠. 소송 요건은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왔구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칸을 볼게요. 기속력. 자, 기속력도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서 미기출 논점은 뭐냐 하면은 선결문제, 기속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3대장이 있었어요. 3대장이 뭐가 있었냐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 선결문제, 기속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미기출이라서 우리 행정법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언젠간 나온다 했는데 첫 주변은 이미 나왔죠. 나오고 계속 연속으로 한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기속력 그 다음에 요 선결 문제도 혹시 한번 나왔다 하면은 그 다음 년에 또 나올 수 있는 연속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공용부담법, 환경행정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공용부담법은 사실 우리 시험의 범위예요. 보시면 2017년 환매권. 자, 근데 환매권은 개정이 됐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별법 할 때 한번 볼 거긴 한데 우리 환매권, 특이A 매우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환경행정법. 선생님, 환경행정법 이게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보시면은 2015년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에 의해 승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즉 이게 사실은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사업에서 사업인정 의제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환경행정법이 나오려면은 분명히 참조 조문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 이런 조문을 같이 줘서 조금 어렵게 낸다 하면은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분석을 할 건데요. 이제 PPT랑 논점에 정리했습니다. 자, 총 8개의 쟁점인데요. 일단은 오늘은 최소 6번까지 하는 게 목표고 혹시 된다면 7번, 8번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 뭘 해야죠? 내일? 요 6가지 논점을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뭐 외울 게 없는데요. 전 기본서만 있는데요. 교수님 책 이따만하게 두꺼운 책만 있는데요. 하면 어떻게 해야죠?
제 그 카페에 가셔서 단문을 다운받으셔서 이 논점을 찾아서 외우시면 됩니다. 보통 답안지 분량, 최대 100점으로 제가 답안지 분량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 선생님 이것도 너무 많아요. 이 단문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우시면 좋긴 하지만 못 외우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토시도 안 틀리고 외우라 이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외우냐면은 목차와 키워드,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법조문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시면 되고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그 문구도 정확하게 외우시면 좋긴 합니다. 그 다음에 학설은요. 어떻게 외우냐면 학설 이름, 논거 한 개.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단문에는 학설을 조금 논거를 조금 길게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조금 풀어서 쓴 것도 있거든요. 그건 조금 줄여서 키워드만 잡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대표 유형 1번, 일반 원칙입니다. 자, 일반 원칙 법치 행정의 원리부터 출발하죠. 자, 기본법 8조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무조건 암기를 하시긴 하지만 답안지에 쓸 일은 많이 없긴 합니다. 답안지에 쓸 일은 많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위법성을 검토하실 때 우리 기본 강의 들으신 분, 문제풀이 강의 들으신 분은 위법성 할 때 제일 전반적인 내용, 위 상위 개념 할 때 뭐부터 출발하죠? 이거 법치 행정의 원리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우유기 이렇게도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우유원칙, 유보원칙입니다. 자,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유원칙, 유보원칙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잡자면요. 우유원칙 행정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유보원칙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원칙에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비례 원칙,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부관이랑 엮어서 나옵니다. 보통. 자, 부관이 A급 논점이기 때문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도 동달아서 같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요 세 가지는 동차든 유예든 무조건 외워야 되고 동차든 유예든 무조건 외워야 되고 단연차들은 자기구속의 원칙도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다 외웠다 하면은 평등의 원칙, 실권의 법리 요 순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이 다 외웠는데 그럼 일반 원칙 검토 위법성으로 쓸 때 이거 다 쓰나요? 그것은 문제의 유형 볼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했지만 유형별로 다 다르고요. 그럼 선생님 어떨 때는요 문제가 신뢰보호 원칙도 되는 것 같고 비례 원칙도 되는 것 같고 실권의 법리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답안지 못 찾아볼 때 뭐부터 쓰죠? 그러면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뭐부터 쓰냐면은 제일 자신 있는 것부터 씁니다. 제일 자신 있는 거 내가 자주 외웠던 거 비례 원칙 쓰고 그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선보조인반의 반이 갑자기 생각나. 그러니까 뒤에 그냥 흘려 쓰고 이러신 분도 있는데. 자,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비례 원칙, 신뢰 원칙, 그 다음에 실권의 부당결부 원칙, 이것도 일반적인 순서가 있어요. 파생법리에 입각해서 사실은 실권의 법리 먼저 쓰시고 이게 만약에 공통된 내용이 있다면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쓰시고 마지막으로 비례 원칙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비례 원칙은 맨 마지막이에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구속 원칙에선 중요한 게 재량행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서 이게 재량행위인지 아닌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례원칙, 맨 마지막에 비례원칙 이렇게 가시면 되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부관이 나오셨을 때 한번 의심은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관이 나왔다? 그럼 부당결부 쓰고 그 다음에 비례원칙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건 두음 땄죠? 대손동, 적필상, 선보조인반 요렇게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강사님들이 이렇게 두음을 딸 거예요. 그래서 두음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행정 일반 원칙에 대한 논점 정리 프린트 볼게요. 논점 정리 2014년도 변호사 시험. 자, 그래서 1페이지 끝에 보면은 마지막 문단 보면은 사 이렇게 돼요. 사. 위 사안에서 밑줄친 갑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자, 형광펜. 갑이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 여기 형광펜. 자, 지금 우리 사실관계 안 읽었어요. 자, 갑이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키를 봤어요. 키워드를 봤어요. 시험장에서. 그럼 머리에서 번뜩 뭐가 생각나죠? 승소할 수 있는지. 그럼 뭐부터 큰 흐름이 뭐죠? 소적법성, 위법성, 소송요건, 위법성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자, 근데 실제 시험장이나 치면은 가로가 있다, 단서가 있다, 다만이 있다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다만 있죠, 다만.
다만 위 산업통상자원부령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입장을 따르되 자 여기다 형광펜 절차적 위법성 및 소송 요건의 구비 여부 검토는 생략한다. 자 만약에 이 단서가 없었으면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다 검토해야 돼. 소적법성, 위법성에서 행정행위였다면 준해절형 이렇게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자 근데 자 여기서 지금 제거를 해줬어요. 뭘 제거해줬죠? 소송 요건 구비 여부. 그 다음에 위법성에서는 뭘 빼라고 하죠? 절차적 위법성. 자 여기서 말하는 절차적 위법성은 우리 협의의 절차입니다. 우리 뭐 사전 통지, 의견 청지, 사전적인 의미를 갖는 절차 있죠? 그 부분을 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밑줄이 좀 빠졌는데 우리 그 사실관계로 오시면은 1분 보시면은 세 번째 문단의 갑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있죠. 거기서 네 번째 줄 볼게요. 네 번째 줄. 세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에 이제 그런데부터 볼게요. 자, 그런데 쭉 미주실게요. 자, 그런데 갑은 유정 주유소는 X 정유사로부터 직접 석유 제품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석유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였으며 상원 주유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X 정유사로부터 직접 석유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데 그 규모와 판매량이 유사한데다가 자, 여기다 형광펜 갑과 동일하게 1회 위반임에도 그리고 이제 쭉 다시 비추실게요. 상원 주유소에 대해서는 상업정지 15일에 그치는 처분을 내렸다. 자 그리고 여기서 두 줄 내려오셔서 그러한 상태에서 쭉 비추실게요. 휘발유 공급을 받다 보니 휘발유에 경유가 조금 섞이게 된 것으로 개업한 후에 자 처음 겪는 일이고 처음 겪는 일 형광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형광펜 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려고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물음을 읽어볼게요. 4. 위 사안에서 밑줄 친 갑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 자 그러면은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 자 본안에서 승소를 하려면 결국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해야 된다. 위법성 여부. 자,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이 나왔다고 하면요. 아까 봤던 법치행정의 원칙부터 우위원칙, 유보원칙, 그 다음에 행정행위일 땐 기속인지, 재량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 나왔다, 행정행위가 나왔다. 그렇다면은 처분의 적법 요건, 행정행위의 적법 요건이 뭐죠? 준해절형을 만족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준해, 절, 형 이렇게 있습니다. 뭐 형식은 문서로 해야 된다. 그래서 문서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문제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출제가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주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옆에 아저씨가 사업 인정을 했다. 이것도 너무 썰렁하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출제 가능성이 희박해요. 보통은 위법성을 물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내용상 아니면 절차상 하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했어요.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이걸 많이 하긴 했는데 자, 우리 내용상 하자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근데 절차의 하자는요. 이 사전적인 의미의 협의의 절차죠. 협의의 절차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전 통지, 그다음에 뭐 의견 청취 제도의 뭐 청문이라든지 뭐 이유 제시라든지, 그리고 각 개별법의 사전적인 의미를 갖는 이렇게 글씨가 사전적인 의미를 갖는 절차. 왜 안 되지? 자, 사전간증이 의미하는 절차. 자, 이런 걸 말하죠. 이게 좀 안 익숙하긴 하네요. 자, 근데 보면은 자, 우리 내용상의 하자 같은 경우에는요, 뭐 법을 위반했다든가. 자,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률, 그 다음에 법규명령, 그리고 행정규칙은 빼고, 그럼 이 법의 일반 원칙은요? 일반 원칙 포함. 자, 그래서 보시면은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논점의 정리 볼게요. 이 페이지.
자, 설문에서 소송 요건의 구비 여부 및 절차적 위법성 검토는 생략한다고 제시되어 있고 주체 형식상의 하자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즉 문제에서 뭐 주체가 뭐 바뀌었다, 변경됐다, 위임이 있었다, 뭐 아니면 형식을 뭐 문서로 해야 되는데 문서로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없는 이상 만족한 것으로 보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본안에서 승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A시장이 3월에 정지 처분에 내용 상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검토 대상이 된다. 이하 사업 정지 처분의 내용 상하자와 관련하여 자, 형광펜 자기 구속의 원칙 및 비례 원칙을 검토하게 된다. 자, 그래서 논점의 정리 쓰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논점의 정리에는 큰 목차를 내가 잡았다 하면요 그거를 키워드로 박으면 됩니다. 문제 소재나 논점의 정리에 내가 자기구속 원칙을 큰 목차로 잡을 거야. 비례 원칙을 큰 목차로 잡을 거야 하면은 그 두 가지를 검토하기로 한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여부는 보시면요. 사안의 경우 볼게요. 사업정지 처분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며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자, 15일에 정지 처분을 해왔다는 선례 또는 행정관행이 존재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자기구속 원칙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해서 우리 선례에 대한 내용을 포섭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옆에다가 만약에 1회만으로도 선례 인정 시 위반 인정 가능 이렇게 써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선례 피로설 아니면 1회 선례 피로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만약 입장을 1회 선례 피로설로 만약 끌어온다면 아까 우리 문제에서 유정과 상원 주유소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선례는 있었던 거예요. 만약 1회 선례로 검토를 한다면요. 이때는 검토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인정 가능. 그래서 학설마다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자기구속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 이 문제도 봤듯이 어떤 선례가 있었던가. 선례가 만약 없었다면은 동종사안의 처벌을 받은 같은 업자가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목차 보시면 사안 비례 원칙의 위반 여부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사안의 경우에 사업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적합한 수단의 형광펜.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줄 내려오시면은 필요성 원칙이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필요성 원칙의 형광펜. 그리고 거기서 세 줄 내려오시면은 자,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자, 상당성 원칙이 반한다 해서 상당성 원칙의 형광펜. 결국 비례 원칙 위반된다라고 포섭을 했죠. 자, 우리가 포섭을 할 때 자, 비례 원칙 요건을요. 7월에는 다 쓸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구속의 원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7월에 되면은 이렇게 A급 같은 논점은요. 의 요건은 누구나 다 쓰는데 사안 포섭에 달라져요. 그럼 사안 포섭은요. 채점을 하다 보면은 뭐 한 줄 처리하신 다음에 비례 원칙에 반하 위법한다. 이렇게 하신 분 있는데 우리 사안 포섭 어떻게 하죠? 각 요건별로. 자, 그래서 자, 우리 사안 포섭. 제가 사안 포섭을 항상 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잘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자, 우리 사안 포섭은요. 주어진 사실관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에 되게 민감하세요. 선생님, 이거 주어진 사실관계 쓰면은 문제를 그대로 베껴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거든요. 근데 문제를 그대로 베껴 쓰는 거 아니고 문제에서 중요한 걸 밑줄을 치신 다음에 그 문구는 뽑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초시 때 뭘 했냐면은 법규를 하나도 몰랐어요.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초시에 올림픽 정시로 들어왔는데 일단은 문제를 다 적었습니다. 심심해서. 문제를 쭉 똑같이 써. 문제 1번 이렇게 쭉 뭐 갑은 이렇게 쭉 쓰고 그리고 그때는 뭐 아무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제 생각을 썼어요.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데 그냥 자기 맘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제 답안지는 초시 때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초시 때요. 이렇게 문제를 그대로 쓰고 베껴 쓰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 이렇게 네 문제를 적고 나왔습니다. 이거 몇 점 맞을게요? 초시 1차 붙고 그때는 뭐 텀이 2개월인가 3개월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죠? 그때 35점 맞았습니다. 35점. 물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조금 기게 이렇게 쓴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사안의 검토에 대한 점수를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브리타가 나온다. 아까 뭐 행정개입 전공 10점 준비했는데 20점으로 오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나는 정직하게 10점만 쓰고 올 거야. 10점 어떻게 되죠? 한쪽 반 이렇게. 그렇게 쓰고 나오실 건가요? 아니죠. 저희 수업 들으신 분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든 늘리셔야 돼요. 어떻게든. 그럼 어떻게 늘리냐? 10점 본문 쓰고 반반은 문제 소재랑 사례 해결. 사례 해결을 포인트를 많이 주셔서 쓰는 건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래서 그대로 쓰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토시도 안 틀리고 그대로 쓰시는 거 말고 중요한 문구, 요건은 그대로 쓰시되 그에 대한 내용의 검토와 자기 생각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뭐 갑이 나왔다, 을이 나왔다 이런 사람들도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논점. 자, 논점 자체는요, 견해 대립이 있다는 거예요. 견해 대립, 학설과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논점에 대한, 만약에 요건이 있었다. 뭐, 대집행이면 대집행에 대한 요건, 비례원칙이면 비례원칙 요건, 자기구속 관리면 자기구속 요건. 그럼 요건을 각각 포섭하세요. 그래서 요건을 각각 포섭을 하시되, 나의 마지막 검토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만약에 내가 판례와 반대되는 입장을 썼다. 반대되는 입장. 자, 판례와 반대되는 입장을 썼어요. 왜 썼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통설이라서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통설이 긍정설인데 판례는 부정설이라서요. 이럴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내가 판례와 반대되는 입장을 썼어요. 내가 통설로 갔어요. 그래서 판례와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은 통설에 뭐 긍정설이었다면 긍정설 끝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점수는 그대로 받아요. 기본은. 자, 근데 내가 플러스 알파 하고 싶다. 차별화하고 싶다. 내용을 내가 더 쓸 수 있다. 뭐 10점 물어봤는데 20점이었다 문제가. 뭐 이렇다면은 이 판례와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검토도 하나 더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내 입장은 긍정설이어서 이렇게 되지만 인용 판결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판례 입장에 따른다면은 기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게 플러스 알파 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제가 계속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비례원칙은 적필상으로 아주 꽉꽉 채워서 했죠. 그래서 요거는 100점이 많을 때. 선생님 그러면 100점이 없을 때는요? 100점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더 간단하게 쓰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 100점을 많이 물어봤을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안 해결 볼게요. 2페이지 마지막 문단. A시장의 사물의 영업정지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함으로 재량의 남용이 있는 바 위법한 처분이다. 여기다 밑줄.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현관펜 할게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 있더라도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27조. 그 다음에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갑은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 27조 거기다가 동글뱅이 하시고 플러스 알파 차별화 할게요. 그래서 혹시 재량에 대한 남용을 위법성을 끌어오는 문제 있을 때 이렇게 사안의 경우에 이런 거 넣어주시면 교수님들이 좋아합니다. 이건 차별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저 아직도 비례원칙 요건 외우는데도 급급해요 하시면은 일단 이건 패스하시고 저 비례원칙의 요건 다 외웠어요. 그 다음에 뭐 재량의 일탈 남용에서 한 줄 더 쓰고 싶어요 하면은 이런 문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은 몇 점 정도 차이 나면요. 0.5점에서 1점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넘겨보시면 자, 5급 공채 자, 그것도 우리 물음 2를 볼게요. 물음 2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제가 필요한 것만 발췌한 거예요. 문제에서. 자, 보시면은 을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자, 여기다 밑줄 쳐볼게요.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 자,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귀신같이 눈치를 챕니다. 이거 실권의 법리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 취소를 처분하는 것은 자, 신뢰에 반하는 점 형광펜. 그리고 끊어주시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신뢰보호의 원칙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광역시장으로서는 인가심사 당시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인가처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자,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 점 밑줄
게을리한 잘못? 이런 뉘앙스를 줬어요.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끊어주시고. 갑이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그 사업을 양도하기까지 약 15년 동안 당해 음주운전을 제하고는 교통법규를, 자, 밑줄 쳐볼게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자,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비례원칙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밑줄. 자, 이런 유형이 나오면은 정말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는데, 뭐죠? 이것은 위법성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법성만 보시면 되는데, 물음 2에서 이미 다 나왔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줄에서는요,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리고 그 취소를 처분한 것은 신뢰에 반한다라고 이 문구를 보시면요, 실간의 법리와 신뢰보호원칙을 생각할 수 있고요. 선생님, 왜 6년이요? 6년은 괜찮지 않나요? 하는데, 보통은 6년 옆에다가 3년 이렇게 써볼게요. 6년 옆에다 3년. 자, 우리 판례나 실무적으로는요, 이 장기간이 몇 년이냐 하면요, 보통 3년 이상이라고 봅니다. 3년 이상. 그래서 6년이죠. 6년. 자, 그 다음에 우리 게을리한 잘못의 신의성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위반한 적이 없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의 비례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위법하다고 하는 그 주장에 지금 뭐 실권의 법리,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원칙 이렇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생각하시면은 20점이에요, 20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보시면은 우리 예시목천 보시면 첫 번째 주장의 당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두 번째 주장의 당부, 세 번째 주장의 당부 해서 우리 아까 끄는 부분 있죠. 그거를 하나하나 잡아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자, 문제 소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하고 그 안에서 위법성 까시고 일반 원칙 쭉 쓰신 다음에 하나로 포섭을 하셔도 돼요. 요거는 좀 선택형으로 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포인트. 자, 포인트. 자, 우리 자기구속의 법리, 비례원칙, 그 다음에 신뢰보호, 그 다음에 우리 뭐 실권에 대한 분당결부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비례원칙은 자, 우리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면요. 뭐가 경미하다. 아니면 너무 중하다. 과중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뭐 주장하다, 경미하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떠한 위반한 사실이 없다. 자, 경미하다, 과중하다는요. 사실은 필요성의 원칙에서 내용에서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성의 원칙에서 나는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 다음에 나는 부동산 공시법에 있어서 우리 공시에 관련해서 정말 성신성의껏 이바지해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요거를 좀 참작 좀 해달라. 즉 상당성의 원칙과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출제자들은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되냐면은 나 그냥 비례 원칙 내야지. 그럼 니네가 알아서 맞춰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각각의 요건에 있는 포인트를 하나 잡아서 줍니다. 자, 근데 그럼 하나하나 주냐? 적합한지, 필요한지, 상당성이 있는지 이걸 하나하나 주냐 하면요. 문제지가 실무 문제처럼 20장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오고 그중에 뭐 하나 포인트를 잡거나 그중에 하나 포인트를 잡아서요.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이런 상당성, 뭐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는 부동산 공시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요. 앞에 있는 건 어떻게 포섭해요? 있다고 가정적으로 포섭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정확한 뉘앙스가 없다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다. 소송 요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뉘앙스를 이렇게 던져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기구속의 법리 같은 경우에는요. A나 B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한 명은 1개월, 한 명은 15일 이런 식으로 많이 줘요. 선생님 그러면은 평등의 원칙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평등 원칙과 같을 수도 있는데 평등의 원칙도 요런 논리로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자기구속의 법리는 보통 선례를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선생님 선례가 없으면요? 그러면은 그때는 만약에 요 한 사안 가지고 1회 선례, 필요설로 가시면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뉘앙스로 좀 판단하셔야 되고
자, 우리 신뢰보원칙은 정말 문제에서 신뢰로 많이 주어집니다. 그냥 신뢰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어떤 거에 입각하여 조치를 하였다. 이런 뉘앙스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 행정청이 이것은 사업부주로 가능하다고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단어를 던져줘요. 일반어칙 나올 때는 키워드를 던져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을 타 시험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20점, 30점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유형만 파악하고 어떤 키워드에서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는구나. 요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대표용 행정입법입니다. 자, 우리 행정입법은 많이 다루긴 했는데요.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죠.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사실은 이게 법규명령이다 하면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뭐죠? 재판에 갔을 때 근거로 써먹을 수 있다고요. 행정규칙을 가지고 그럼 판사님 이걸로 위법성이 있다고 이끌어주세요 하면요. 판사님이 뭐라고 한다고? 우리 기본강의 했던 분들, 있는데 기본강의 했던 분들 뭐라고 한다고?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고. 어디 있냐? 공무원 서랍에 있다. 즉 이게 뭐죠? 재미없죠? 제가 원래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내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대내적 구속력은 뭐다? 행정청 니네들끼리 알고 있다. 대외적 구속력은 뭐다? 법원이랑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다. 법원이랑 국민이 알고 있다. 즉 법원과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써먹을 수 있다. 재판에 글씨가 규범성이 있다. 이렇게 재판에 규범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또 법규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간편기출에서는 재판의 규범성이 인정되는지 별표 3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검토하시오.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키워드만 하시면 되고요.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규명령을 또 나누면요. 수권 여부에 따른 분류.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이나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질문이 많으셔서 넣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법률에서 행정처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 있었다면은 위임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법률에서 대통령이 위임할 때는요. 수권 범위 내에서 그 법률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규명령이다, 행정규칙이다. 그 친구의 성질, 캐릭터를 확정 지어줬으면은 나중에 추후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느냐. 행정입법의 통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부 의회 통제, 요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법원에 의한 통제, 사법적 통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면은 우리 사법적 통제가 뭐냐 하면은요. 자, 일반 법원과 헌법재판소 이 두 가지에서 다툴 수 있는지. 자, 일반 법원에서는요. 재판에 젖혀서 그 사건에 대해서 따지고 있었다면은 소송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 항고 소송이 가능한데, 자, 헌법재판소는요. 재판의 전실성이 없어야 돼요. 즉 반대로 우리 보충성이라는 말을 나옵니다. 이 보충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법에서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최후의 수단. 다 안 돼서 마지막에 온 거. 다 안 돼서 마지막에 온 거. 즉 일반 법원에서 항고 소송이 안 돼서 헌재까지 내려온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단을 쓰는 문제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입법 형식과 규율상의 불이치에서는요. 사실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 법규명령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요거는 어떤 패턴이냐면 우리 시험에서 별표 3. 이게 제일 유력하고요. 행정규칙 형식은 사실은 토지가격 비준표도 있긴 하지만 우리 비준표는 조금 논란이 있긴 해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제일 논란 없이 낼 수 있는 게 이미 출제는 됐지만 실무 기준입니다. 실무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실무 기준은 한 번 다시 또 재출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인지 별표 3이고. 자, 보시면은 결국 학설 판례 검토가 있는데 물론 이 학설을 이제 다 외우실 거예요. 외우실 거고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얼마나 세부적으로 쓰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사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요 문제가 지금 요렇게 지금 그 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한번. 자, 대표 유형 2번. 자, 행정입법입니다. 행정입법. 자, 사시에 있는 문제인데, 자, 이게 사실은 조상님 문제예요. 조상님 문제. 이게 모태돼서 그 이후로 모든 행정법 시험에 이 법규명령식 행정규칙 문제 나올 때 이 문제를 모태해서 나옵니다. 모태해서. 자, 일단 보면은 처음부터 볼게요. 자, 사실관계 처음부터. 갑은 영리 목적으로 2006년 5월 10일에 22시경 청소년인 남녀를 이제 훈숙하게 했는데 이에 대해 관할 행정청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밑줄 500만 원의 가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갑은 적법한 제소 요건을 갖추어 소송 요건을 모두 갖췄죠. 관할 법원의 위 부과 처분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쳐볼게요.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40조 2항 별표 7 위반 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은 구호는 끊어주시고, 자, 여기 이제 밑줄 안 치셔도 돼요. 법 제26조의 이 제8호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때 과징금액을, 자, 밑줄 위반 횟수마다 300만 원을 규정했다. 300만 원 밑줄. 그리고 물음 위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한가?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과징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때 내렸을 때 어떤 법률과 어떤 법규명령에 근거하였는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참조조문 있죠. 참조조문 밑에 보시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보시면 2항에는 별표 7과 같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사망을 보시면은 사망이 두 번째 줄.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을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에 밑줄 치시고 재량이라고 써볼게요. 자, 보시면요. 일단은 여기서 별표 7의 내용에 있어서 별표 7과 같다 하고 시행령에 이제 사망의 감경 규정이 2분의 1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위반 횟수마다 300만 원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에 이해법은 500만 원이죠. 그때 어떤 위법성을 끌어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시험엔 별표 3이 주근원사 나와서 익숙하지만 이 별표 7이 이 시험에서는 뭐죠? 법규명령식의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 그냥 행규로 쓸게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을 법규명령으로 인정해요. 형식설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되죠? 법규명령이다. 법규성이 있다. 대적 구성력이 있다.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합니다. 따라해요. 그런데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보시면 500만 원의 가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근데 별표 3은 300만 원을 하였다. 사실 그냥 쉽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일탈한 겁니다. 일탈한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우리 행정행위 적법 요건에서 요거 쭉 밑줄 볼게요. 행정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 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적법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관계법 및 행정처벌법 등의 형식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내용적으로는 법률법, 법률의의 원칙 및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그 내용이 명확하고 법률상 사실상 실현이 가능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밑줄 끊어주시고, 자, 요것도 플러스 알파 차별화 이렇게 적어주세요. 플러스 알파 차별화. 자, 만약에 위법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근데 배점을 채워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위 개념을 써야 한다면은 요거를 문제 소재나 논점의 정리나 문제점에 아니면 개설 이렇게 목차를 잡으시고 요거 먼저 쓰시고 그 중에서 내용상 하자가 문제된다. 그 중에 절차의 하자가 문제된다. 그 중에 주체 하자가 문제된다 하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이 쓰시면 돼요. 많이 그러니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 가징금 부과 처분을 볼 건데 결국은 아까 재량이라고 우리가 봤어요. 300만 원 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거기서 재량 일탈 남용 여부 이번 목차를 보시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7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봐.
법규명령으로 보아 밑줄. 이리적인 처분을 하게 되면 법률이 재량을 규정한 것을 하위 법령의 재량에 기속하여 재량이 기속행위가 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끊어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례는 청소년법 시행령 과징금 부과 기준을 법규명령을 보더라도 그 수액을 정액이 아니라 자 밑줄 최고 한도액이라고 본 바 있다. 우리가 맨날 주구장창 쓰는 그 판례의 문구입니다. 자 그래서 자 결국은 자 뭐 요거는 지금 문제랑 요거 금액은 좀 달라요. 그러면 최고 한도액을 정했다. 1천만 원을 정했다. 그러면은 판례가 이걸 왜 최고 한도를 보냐면은 그때 법에서는 재량이 없어서 그러면은 야 이거 무슨 감경 사유가 있으니까 깎아주고 싶었던 거야.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뭐 처벌 이력도 없고 불쌍하고 이거 이 청소년들이 알고 봤더니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제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니까 됐나 그 다음에 신분도 있다 이렇게 속인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속은 거야. 그래서 약간 감경할 내용이 있어. 감경할 내용이 있는데 법에서는 1천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전에 개정 전에는 이게 감경할 내용이 없었던 거야. 감경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이것을 최고 한도액이라고 해석을 하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수를 둡니다. 그러면 최고 한도액이라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청은 1천만 원이다 하면은 그 밑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처벌력이 없었고 사기를 당한 것과 하면은 뭐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깎아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최고 한도액 판례 쓰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된 건데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자, 사안은 청소년법법 시행령 40조 3항은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더라도 자, 밑줄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령에서 봤을 때 2분의 1 범위를 봤어요. 시행령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법규명령을 보더라도 가백의 자, 밑줄 일률적으로 300만 원 부과할 게 아니라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위반행위를 인하여 얻은 이익을 참작하여 밑줄 150만 원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여전히 재량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300만 원 반 2분의 1 150만 원. 그리고 이 청소년법범은 아까 가중이 아니라 감경만 있었어요. 그래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례를 보시면은 자, 사안은 과징금을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하여 500만 원 부과한 것으로 재량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재량의 일탈이 있는 경우이다. 가배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의 일탈에 위법하다. 끝. 조금 썰렁하죠. 답은 썰렁하게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보는 문제들, 이제 나중에 보는 문제들, 우리가 뭐 문제풀이 처음에 봤던 사례 기출이나 아니면 우리 기출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결국은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은 자, 결국은 우리 별표 3이죠. 우리 시험은. 결국은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은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많이 끌어옵니다. 법규명령을 많이 끌어오고 교수님 문제 중에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볼 때와 행정규칙으로 볼 때를 각각 나눠 검토하시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유형을 정리하자면 자, 근데 법규명령으로 봤을 때 자, 법규명령을 만약 보게 된다면 이때의 위법성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위법성을 따질 때는요. 이 법규명령에 대해서 물론 법규명령 자체가 위법 위헌인지 뭐 포괄적 이행금지가 잘 됐는지 이런 것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문제에서 법령에서 감경, 가중 우리 시험엔 가중이 있죠. 가중, 감경 둘 다 있죠. 감경이 있고 재량,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마지막 결국 이 처분의 재량 일탈 남용으로 가는 행태를 많이 보입니다. 우리 문제에서. 자, 그리고 교수님 문제 중에서는 자, 이런 형태가 있을 때 법규명령을 볼 때와 행정규칙을 볼 때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서는 또 우리 행정규칙 같은 부분에서는 뭐 준법규설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자기구속 법리나 평등의 원칙의 매개에서 위법성을 끌어오는 이런 문제 행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까 뭐였죠? 만약에 법규명령을 본다면 사법적 통제 수단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보는 거였어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학설을 선택하는 문제를 줘요. 근데 행정규칙을 택하고 사법적 통제 수단 하면 쓸 게 없습니다. 거의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음 1,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라고 쓰고, 그 다음에 물음이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음 1과 관련해서 사법적 통제수단을 쓰시오라고 하면요. 출제자 의도는 뭐죠? 법규명령으로 검토하라고. 법규명령으로 검토하라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썰렁했지만 우리 모태 문제가. 그래서 행정입법은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우리 대표 유형 3번 부관부터는 우리 5분만, 10분만 쉬었다가 부관부터 하겠습니다. 네.